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 사는 싱글맘 프리아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 검사할 게 있어가지고 빈이랑 병원에 왔습니다. 대기 시간은 당연히 엄청나게 길고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도 아니죠. 굉장히 길 거예요 아마. 네. 사람이 지나가면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실시간 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소한 시차를 두고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어느 정도 대화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네. 맥도날드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마인크래프트 얘기는 제가 전달하고자 한 주제랑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뒷부분을 자를까 했다가 그럼 영상의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그냥 올린 거거든요. 여러분 또 비니가 조잘거리는 얘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던 것도 알게 됐고 오늘 아침에 바로 게임을 깔아줬어요. 비니 일어나기 전에 깔아가지고 짠 했는데 비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한테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큰일 당한 엄마 맞냐, 근데 뭐 이렇게 박냐, 애한테 울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들을 봤어요. 당연히 그런 반응을 저도 예상을 했고 사실 그런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불만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관심과 애정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딱 보고서는 충분히 그럴만 하죠. 제가 그런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도 일종의 쇼거든요. 이 카메라를 켜면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같은 그런 미디어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각 신문사들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논조가 있고 그래서 같은 일이 커져도 그 논조에 따라서 헤드라인이 달라지죠. 그렇게 각자 입맛에 맞게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인 편집이라 그래가지고 의도에 따라서 그 본래 대상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도 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것도 편집자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일부가 전체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도 당장 영상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편집자인 저의 시선과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상황을 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렇게 프레임 밖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고 택시를 타고 가서 아이랑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촬영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주사바늘을 꽂기 싫어하는 아이의 모습도 여과 없이 내보내고 막 피를 뽑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울먹이는 아이에게 카메라를 비추고 괴로웠던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끌어내고 또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인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막 눈물을 쏟고 그쵸? 거기서 이제 촬영의 연출도 또 들어가겠죠. 삼각대를 쓴 고정 카메라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그런 촬영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그 긴박한 상황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슬픈 음악을 깔게 되면 그 비극적인 감정이 또 더 고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컷으로 넘어가서 이제 캄캄한 밤에 스탠드를 켜고 책상 가득 이렇게 서류를 펼쳐놓고 씨름하는 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엄마로서 갖는 모성애와 죄책감, 미안한 마음, 좌절, 뭐 싱글맘으로서 사는 삶의 비애, 외국인으로서 사는 삶의 한계, 그리고 이제 전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또 분노, 그죠? 여러분 분노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그런 분노라는 감정은 끌어내서 악용하기 딱 좋은 그런 수단입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사를 이끌어갈 수도 있죠. 실제로 이 일상을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서사 방식이기도 해요. 이런 삶의 모든 것이 컨텐츠가 되는 게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삶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일수록 돈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또 이 유튜브 세상이기도 하니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 본다면 그게 훨씬 더 클레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저만의 선이 있습니다. 그 이제 썸네일에 이렇게 꽉 막힌 까만 틀로 이렇게 박아놓은 거를 보고 느끼시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고, 저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 채널을 운영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의식할 수 있는 나이인 비니한테 최대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비니를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고, 이게 실제 수익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저만의 선이에요. 특히 비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감정을 깊게 교환하는 그럴 때에는 더더욱 카메라를 켜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나랑 대화하기 전에 항상 카메라부터 켜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런 관찰자적 시점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촬영자의 입장이 되면요, 그런 모든 세세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측을 하고 카메라 각도랑 구도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만한 건인데 그게 먼저 벌어져 버리면 이걸 다시 재촬영을 하는 거죠. 이거 놓쳤네,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삶이 자꾸 인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했던 말을 또 해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입니다. 유튜브도 좋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의 자연스러운 삶이 훼손되는 거를 최대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비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비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니가 동의하는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공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밝힐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도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가지 좋은 걸 한 번에 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내지는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억측을 풀어내기 위해서 비니의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오해와 억측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제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와 억측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에 저와 비니의 평화로운 삶을 저는 얻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